아까 신고한 사람인데요. 언제 오세요? 남편이 정말 위험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네. 구급차가 서울로 긴급 호출되어서 현재 출동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울요? 왜 우리 지역 구급차가 서울에 가야 해요? 긴급 상황이라서요. 다른 차량으로 최대한 빨리 보내드리겠습니다. 말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어가는데 구급차가 서울에 가야 한다니. 하지만 지금은 따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119예요. 남편이 의식을 잃었어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또 기다림. 말수는 용섭을 무릎에 눕히고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곧 구급차 와. 조금만 참아. 하지만 용섭의 호흡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말수는 심폐소생술을 시도해봤지만 제대로 된 방법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10분, 20분, 30분. 구급차는 오지 않았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경상북도 안동시 외곽 산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송천리. 이곳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합니다. 아침이면 닭 우는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되고 저녁이면 논두렁 사이로 스며드는 석양이 마을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입니다. 이 평화로운 마을에서 50년을 함께 살아온 노부부가 있습니다. 김용섭, 올해 79. 젊은 시절 서울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다 정년퇴직 후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 이말수는 76,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며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했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추억이 되었습니다. 여보, 복이 밥 줬어? 말순이 부엌에서 고구마를 삶으며 물었습니다. 아까 줬어. 그런데 오늘은 잘 안 먹네. 용섭이 마당에서 반려견 보기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보기는 3년 전 마을에 버려진 떠돌이 개였습니다. 처음엔 경계심이 많았지만 용섭과 말순의 정성 어린 보살핌 덕분에 이제는 집 지키는 든든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흰 털에 갈색 점박이가 있는 중형견으로 나이는 대충 5살쯤 될 것 같습니다. 부부의 하루는 단순하지만 알차게 흘러갑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을 돌보고 오전엔 마을 어르신들과 평상에서 담소를 나누고 오후엔 집에서 손자 손녀들과 화장 통화를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저녁이면 텔레비전 뉴스를 보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요즘 서울은 또 난리래. 용섭이 뉴스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야 여기서 조용히 사는 게 제일이지. 말순이 바늘기에 실을 꿰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한 일상 속에도 불안한 그림자가 있습니다. 마을에는 작은 진료소 하나뿐이고 그마저도 일주일에 사흘만 문을 엽니다. 종합병원은 안동 시내까지 가야 하는데 차로 40분 거리입니다. 급한 일이 생기면 119에 신고하지만 구급차가 오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립니다. 만약에 밤에 갑자기 아프면 어쩌지? 말순이 가끔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아직 튼튼해. 용섭이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그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옆마을 할머니가 심장마비로 쓰러졌는데 구급차가 늦게 와서 결국 병원에 가는 길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울 같았음 벌써 앰뷸런스 세대는 왔겠지. 여긴 사람 목숨이 1,000원짜리만도 못해. 말순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부부는 서로가 있어 든든했습니다. 용섭은 말순의 혈압약을 챙겨주고 말순은 용섭의 당뇨 관리를 도와줍니다. 두 사람 모두 큰 병은 없지만 나이가 나이인 만큼 몸 여기저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우리 둘이 함께 있으니까 무섭지 않아. 용섭이 말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당신 옆에 있으면 든든해. 말순도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며 차를 마시고 보기는 발치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밤의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아직 둘 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곧 산산이 부서질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밤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든 용섭과 말순. 시계가 밤 10시를 가리킬 무렵 갑작스러운 신음소리가 고요한 방 안을 깨뜨렸습니다. 아파. 용섭이 가슴을 움켜쥐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왜 그래? 말순이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용섭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숨이, 용섭이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평생 튼튼하다고 자부했던 몸이 갑자기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50년 살림을 꾸려온 경험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고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119죠? 남편이 갑자기 가슴을 아파해요. 숨을 제대로 못 쉬어요. 네, 접수되었습니다. 주소 말씀해 주세요. 경북 안동시 송천리 145번지입니다. 환자의 나이와 증상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말순이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용섭은 점점 더 힘들어했습니다. 얼굴은 더욱 창백해지고 호흡은 가빠졌습니다. 지금 출동 가능한 구급차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기다림. 그 짧은 순간이 말순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출동 가능한 차량이 없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최대한 빨리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말수는 다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까 신고한 사람인데요. 언제 오세요? 남편이 정말 위험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네. 구급차가 서울로 긴급 호출되어서 현재 출동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울요? 왜 우리 지역 구급차가 서울에 가야 해요? 긴급 상황이라서요. 다른 차량으로 최대한 빨리 보내드리겠습니다. 말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어가는데 구급차가 서울에 가야 한다니. 하지만 지금은 따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용섭을 부축해서 차에 태우고 직접 병원으로 가려고 했지만 용섭은 이미 의식을 잃을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말수는 운전을 할 수 없었고 이 늦은 시간에 부를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119예요. 남편이 의식을 잃었어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또 기다림. 말수는 용섭을 무릎에 눕히고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곧 구급차 와. 조금만 참아. 하지만 용섭의 호흡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말수는 심폐소생술을 시도해봤지만 제대로 된 방법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10분, 20분, 30분. 구급차는 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포기하면 안 돼. 손자들이 기다리고 있어. 나도 기다리고 있어. 말순의 간절한 부름에도 용섭의 숨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새벽 1시 10분, 용섭은 말순의 품에서 조용히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보, 여보. 말순이 용섭을 흔들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거실의 텔레비전에서 긴급 뉴스가 나왔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서울시장 장윤석 씨 가족이 심한 복통을 호소하여
구급차로 이송되었습니다. 이번 이송 과정에서 지방에 배정된 구급차까지 서울로 긴급 호출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말수는 텔레비전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숨진 바로 그 시각에 나오는 뉴스였습니다. 구급차가 서울로 갔다는 말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남편을 살릴 수 있었던 구급차가 서울의 누군가를 위해 떠나버린 것입니다. 보기가 주인을 부르며 낑낑거렸지만 용섭은 더 이상 보기를 쓰다듬어 줄 수 없었습니다. 말순의 50년 인생이 그날 밤 멈춰버렸습니다. 용섭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조문을 왔지만 말순은 멍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밥이라도 드세요. 서울에서 내려온 큰딸 미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배가 안 고파? 말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러시면 아버지가 걱정하셔요. 하지만 말순은 식음을 전폐한 채 용섭의 영정 앞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구급차만 제때 왔다면 용섭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장례 3일째 되는 날, 손자 정민이 스마트폰을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보세요. 할아버지 돌아가신 날 뉴스예요. 정민이 보여준 뉴스 기사를 보고 말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기사 제목은 이랬습니다. 서울시장 가족 응급이송, 지방 구급차까지 동원 논란.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울시장 장윤석의 딸 장서희가 단순한 탈수 증세로 구급차를 호출했는데 서울 시내 구급차가 모두 출동 중이라는 이유로 경북 안동의 구급차까지 서울로 긴급 호출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야?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할머니. 인터넷에 난리 났어요. 사람들이 다 화내고 있어요. 말순은 기사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안동 119 소속 구급차가 그날 밤 10시에 서울로 긴급 출동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바로 용섭이 쓰러진 시각이었습니다. 당신을 살릴 수 있었던 구급차가. 말순이 용섭의 영정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부터 말순의 마음속에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슬픔이 아닌 분명한 분노였습니다. 며칠 후 마을 이장 김태수가 찾아왔습니다. 말순이 누나, 마음 진정하시고. 이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순이 뉴스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이장도 기사를 보고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도 누나, 이미 지난 일인걸. 지난 일이요? 우리 남편이 죽었는데 지난 일이라고요? 말순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며칠 동안 말도 제대로 못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게 아니라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대로는 못 넘어가겠어요. 이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그럼 우리가 시청에 가서 항의라도 해볼까요? 그래요. 그렇게 해요. 다음 날 말순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안동시청 앞으로 갔습니다. 20명 정도의 주민들이 함께했습니다. 손에는 구급차 사유와 규탄, 서민 생명권 보장하라는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이 죽었습니다. 구급차가 제때 왔다면 살 수 있었어요. 말순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시청 관계자들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119는 소방서 관할입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럼 소방서 가면 되냐고요? 그것도 중앙정부 방침이라서. 결국 경찰이 나와서 시위를 해산시켰습니다. 불법 집회라는 이유였습니다. 할머니들이 무슨 불법 집회를 해요? 억울해서 하는 말인데. 이장이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말수는 허탈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차갑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용섭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당신은 저 인간들 가족보다 덜 소중했나 봐요. 말순이 영정 속 용섭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죽을 때는 이런 대접을 받네요.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대로는 못 넘어가요. 당신 억울함을 풀어드릴게요. 그 순간 말순의 마음속에 확고한 결심이 서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보기가 말순 곁에 와서 머리를 비비며 위로하듯 낑낑거렸습니다. 마치 용섭이 말순을 격려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보가. 우리가 해내자. 말순의 긴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청 앞 시위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말순은 매일 인터넷 기사를 찾아보며 서울시장 가족의 구급차 이용 사건을 추적했습니다. 손자 정민이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준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낯선 남자가 말순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기자 최정우라고 합니다. 김용섭 어르신 유가족이시죠? 기자요? 말순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서울시장 가족의 구급차 사건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이야기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말순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기자라는 사람들을 믿어도 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저희 남편 일로 오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날 밤 안동 지역 구급차가 서울로 출동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거든요. 어르신께서 119에 신고하신 시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정우가 가져온 자료를 보여주자 말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구급차 출동 기록, 서울시장 가족의 병원 이송 시각, 모든 것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정말로 우리 남편을 살릴 수 있었던 거네요. 당신 남편분 구조 요청 후 정확히 몇 분 만에 돌아가셨습니까? 말순이 그날 밤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119 신고부터 용섭이 숨을 거둘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했습니다. 혹시 그때 통화 내용을 녹음해 두신 게 있나요? 녹음이요? 그런 걸 어떻게... 요즘 스마트폰은 자동으로 통화를 녹음하는 기능이 있어요. 확인해 보시겠어요? 정민이 할머니 폰을 확인해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여기 통화 녹음 파일이 있어요. 파일을 재생해 보니 그날 밤 119와의 통화 내용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구급차가 서울로 긴급 호출되어서 출동이 어렵다는 119 상황실 직원의 말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거 대단한 증거네요. 정우가 흥분했습니다. 정말요? 이걸로 뭔가 할 수 있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상대가 만만치 않거든요. 정우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서울시장 장윤석의 의혹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공공자원의 사적 이용, 특혜 의혹 등 여러 건의 사안이 있었지만 번번이 묻혀버렸습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거죠. 포기할 수는 없어요. 말순의 단호한 대답에 정우는 감탄했습니다. 나이 든 할머니에게서 이런 의지를 보게 될 줄 몰랐습니다. 며칠 후 정우는 첫 번째 기사를 송고했습니다. 제목은 지방 구급차 서울 호출, 농촌 주민 사망 사건의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사가 나가기 하루 전 정우에게 편집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우 씨, 그 기사 보류입니다. 왜요? 팩트 체크 다 끝났는데요.
위에서 내려온 지시예요. 더 이상 건드리지 마세요. 정우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명백한 사실에 근거한 기사를 왜 보류하는지 말입니다. 다음 날 정우는 선배 기자 한 명을 만났습니다. 그 선배가 귀띔해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야, 너 진짜 모르고 그러는 거야? 서울시장 사위가 우리 방송사 부사장이야. 손대지 마.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팩트는 팩트잖아요. 팩트? 내가 아직 어리구나. 이 바닥에서 팩트만으로는 안 돼. 정우는 허탈했습니다.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감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한편 말순에게도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안동 보건소장이 직접 집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이말순 어르신, 힘든 일 당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사실 시에서 유가족 지원금을 준비했습니다. 조용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지원금이요? 네. 3천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보상금으로 퉁칩시다. 말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돈으로 입을 막으려 한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저희 남편이 돈 때문에 죽었나요? 그게 아니라 나가세요. 다시는 그런 소리 하러 오지 마세요. 보건소장이 돌아간 후 마을에서도 여론이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이가 너무 나간다. 조용히 넘어가면 될 일이라는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용섭의 영정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살아생전엔 늙은이 취급, 죽고 나니 입막음 하겠단다. 하지만 난 안 넘어가요, 여보. 정우는 고민 끝에 큰 결심을 했습니다.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편집부장이 만류했지만 정우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정우야, 이런 식으로 나가면 다른 언론사 취직하기 어려워진다. 상관없습니다. 기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의리는 밥 먹여주지 않아. 하지만 정우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프리랜서로라도 이 사건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후 정우는 말순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회사를 그만뒀다는 이야기를 들은 말순은 미안해했습니다. 저 때문에 직장까지 그만두시고 어르신 때문이 아니에요. 제 선택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 정우와 말순은 팀을 이뤄 체계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그날 밤 상황을 정확히 재구성했습니다. 오후 9시 30분 서울시장 딸 장서희가 탈수 증세로 119신고, 오후 10시 서울 시내 구급차 모두 출동 중이라는 이유로 경북 안동 구급차 긴급 호출, 오후 10시 5분 김용섭 심장마비로 쓰러져 119신고, 오후 10시 10분 안동 구급차는 이미 서울로 출발한 상태. 시간차가 고작 10분이네요. 정우가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10분. 그 10분이 우리 남편 목숨을 앗아간 거군요. 정우는 서울시청에 정보 공개 청구를 넣었습니다. 그날 밤 구급차 요청 과정에 대한 모든 기록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실망스러웠습니다. 보안상 공개할 수 없음,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됨 등의 이유로 대부분 검은색으로 칠해진 문서들만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진전이 없겠어요. 정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말순이 중요한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기자님, 우리 남편이 옛날에 군대 이야기를 자주 했거든요. 서울시장하고 같은 부대였대요. 정말요? 언제 이야기예요? 6.25 때요. 같은 연대에서 싸웠다고 했어요. 정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단서였습니다. 혹시 그때 사진이나 자료 같은 게 있나요? 말순은 용섭의 유품을 뒤져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 용섭과 동료들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장윤석이에요. 말순이 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1951년 포항 전투 후 용섭이가 내 목숨 구해준 마이너스 윤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르신 남편분이 서울시장 목숨을 구해주셨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은 은혜를 원수로 갚았어요. 정우는 이 사실을 바탕으로 새로운 각도에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여러 온라인 매체에 투고했지만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로서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요. 다른 곳을 알아보시죠. 정우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사실에 근거한 기사라도 권력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한편 말순에게도 더 큰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이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말순이 누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군청에서 연락 왔는데 누나 집 토지 용도 변경 신청이 반려됐대요. 그리고 텃밭도 불법 경작이라고. 뭐라고요? 말순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살던 집과 밭이 갑자기 문제가 된다니. 그뿐만이 아니에요. 마을 상수도 공사에서도 누나 집만 제외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게 다 제가 가만히 있지 않아서 그런 거죠? 이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으로도 말수는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 노골적인 압박이 왔습니다. 보건소에서 보기의 예방접종 기록에 문제가 있다며 격리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보기를 데려가겠다고요? 네. 광견병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기는 멀쩡한데 왜요? 규정이니까요. 말수는 보기를 안고 울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이제 보기마저 빼앗으려 한다니. 그날 밤 정우가 찾아왔을 때 말수는 지쳐 보였습니다. 어르신, 힘드시죠?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보니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포기하고 싶지 않으세요? 포기요? 말순이 용섭의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인걸요. 그때 마을 사람들의 반응도 갈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순이가 너무 고집스럽다며 등을 돌렸고 어떤 이들은 끝까지 싸워야 한다며 지지했습니다. 말순아, 그만해라. 우리 마을이 시끄러워진다. 누나, 힘내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말수는 외로웠지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용섭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우는 기자증을 반납한 후 더욱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신 수입은 불안정해졌지만 진실을 파헤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다른 방법을 시도해 봅시다. 정우가 말순에게 제안했습니다. 무슨 방법이요? 언론이 막혔다면 시민사회를 통해서 알려봅시다. 시민단체, 인권단체들 말이에요. 말순과 정우는 서울로 올라가서 여러 시민단체를 찾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던 단체들도 구체적인 증거를 보고 나서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 사건이 아니네요. 공공자원의 사적 이용이라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시민연대 간사가 말했습니다. 한편 정우는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서울시장 가족의 병원 이송이 정말 응급 상황이었는지 의료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병원 관계자와의 비공식 만남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들어온 환자요? 단순한 탈수였어요. 링거 한 대 맞고 바로 퇴원했습니다. 응급 상황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세요? 응급실에 오는 환자 중에 가장 가벼운 축에 속했죠. 보통은 택시 타고 와도 될 정도예요. 정우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단순한 탈수 때문에 구급차를 독점하고 그 때문에 진짜 응급 환자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더 조사해 보니 구급차 호출 권한에 대한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서울시장의 딸 장서희가 직접 119에 전화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청 비서실에서 시장 가족 응급 상황이라며 구급차를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공권력 남용이에요. 정우가 흥분했습니다. 말순도 새로운 사실을 하나 떠올렸습니다. 용섭의 군대 이야기 중에 더 자세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포항 전투에서 장윤석이 적의 총에 맞아 쓰러졌는데 자기가 등에 업고 후송했다고.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때 장윤석이 이렇게 말했대요. 용섭아,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다고. 말순이 보여준 또 다른 편지에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장윤석이 용섭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용섭 형, 형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반드시 은혜를 갚겠습니다. 이 편지가 언제 온 거죠? 1953년이요. 그때 장윤석이 정치를 시작할 때였어요. 정우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급차 오남용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배신과 권력의 오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날 밤 안동 지역에서 구급차가 필요했던 사람이 용섭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인근 마을에서도 임산부가 응급 상황에 처했는데 구급차가 없어서 개인 차량으로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다행히 무사했지만 자칫하면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 지역 구급차 한 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는지 모르겠어요. 말순이 붕괴했습니다. 정우는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정리된 사건의 전말, 의료 기록, 구급차 운용 기록, 그리고 용섭과 장윤석의 과거 인연까지. 이제 준비가 다 됐네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정말 세상에 알려질까요?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단계가 가장 어려울 거예요. 그때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용섭과 같은 부대에서 복무했던 전우회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용섭이 일로 연락드렸습니다. 저희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전우회 회장이 직접 말순을 찾아왔습니다. 70대 노인이었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용섭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전쟁 중에도 동료들을 잘 챙겼죠. 감사합니다. 장윤석 그 사람 용섭이한테 목숨 빚진 주제에 이런 배신을 하다니. 전우회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전우회의 지지는 말순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정우와 말순은 마지막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기자회견을 열기로 한 것입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말순이 불안해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지금까지 잘 해오셨잖아요. 마지막까지 용기 내세요. 그날 밤 말순은 용섭의 영정 앞에 앉아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져요. 당신 억울함을 세상에 알릴 거예요. 보기가 말순 곁에 와서 조용히 앉았습니다. 마치 용섭이 곁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세상에 알릴 날이 다가왔습니다. 기자회견 당일 아침, 말순은 일찍 일어나 용섭의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간단한 과일과 밥 한 그릇, 그리고 용섭이 좋아했던 막걸리를 올렸습니다. 여보, 오늘 당신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거예요. 지켜봐 주세요. 정우가 일찍 도착해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119 통화 녹음 파일, 구급차 출동 기록, 병원 진료 내역, 그리고 용섭과 장윤석의 군 복무 사진까지 모든 자료가 준비되었습니다. 어르신, 준비되셨어요? 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죠.
서울 시민기자클럽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장에는 예상보다 많은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던 언론사들도 시민단체와 전후회의 지지 성명이 나간 후부터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기자회견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준비해온 발언문을 펼쳤습니다. 저는 경북 안동에 사는 이말순입니다. 지난 10월 15일 밤 제 남편 김용섭이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말순의 목소리는 처음엔 떨렸지만 점점 힘이 실렸습니다. 119에 신고했지만 구급차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지역 구급차가 서울시장 가족을 위해 서울로 출동했기 때문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수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제 남편은 6.25 전쟁 때 장윤석 서울시장의 목숨을 구해준 전우였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는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우가 준비한 자료들이 하나씩 공개되었습니다. 먼저 119 통화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현재 출동 가능한 차량이 없습니다. 구급차가 서울로 긴급 호출되어서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절실한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는 말순의 음성이 회견장을 울렸습니다. 다음으로 구급차 출동 기록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날 밤 오후 9시 30분 서울시청에서 구급차 요청, 오후 10시 안동 구급차, 서울 출발, 오후 10시 5분 김용섭 119 신고 접수. 단 10분 차이였습니다. 정우가 설명했습니다. 병원 진료 내역도 공개되었습니다. 서울시장 딸 장서희의 진단명은 경증 탈수, 치료 내용은 수액 공급 후 당일 퇴원이었습니다. 응급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택시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태였어요. 정우가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51년 포항 전투 당시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젊은 김용섭과 장윤석이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사진 뒷면의 글씨. 용섭이가 내 목숨 구해준 마이너스 윤석. 기자회견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서울시청 측 해명은 들어보셨나요? 네. 해당 차량은 이미 서울에 있었으며 구조와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19 통화 녹음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순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권력이 생명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생명은 똑같이 소중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말순 씨, 지금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말순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누군가의 가족을 살릴 수 있었던 기회를 권력이라는 이름이 빼앗았습니다.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죽은 남편의 명예라도 이젠 돌려받고 싶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몇 시간 만에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김용석 서울시장 구급차가 올랐습니다. 온라인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나라냐? 서울시장 사퇴하라. 권력의 오만함에 분노한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여론 폭발이 시작되었습니다. 각종 방송사에서 관련 보도를 쏟아냈고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건이 다뤄졌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긴급 질의가 열렸고 장윤석 서울시장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시장님, 그날 밤 구급차 호출 과정에 개입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럼 누가 지시했습니까? 비서실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연일 시청 앞에서 시위가 벌어졌고 전국 각지에서 규탄 성명이 나왔습니다. 특히 6.25 참전 용사회에서 나온 성명서는 파급력이 컸습니다.
전우를 배신한 자가 시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있는가. 압박이 거세지자 장윤석 서울시장은 결국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모든 책임을 지고 시장직을 사퇴하겠습니다. 말수는 텔레비전으로 사퇴 기자회견을 지켜봤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여보, 이제 됐죠? 말순이 용섭의 영정에게 말했습니다. 서울시장 사퇴 발표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언론의 관심은 다른 곳으로 옮겨갔지만 이 사건이 남긴 파장은 여전히 컸습니다. 국회에서는 공공응급 차량 사유화 금지법이 발의되었습니다. 공직자나 그 가족이 응급 상황이 아닌 경우 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었습니다. 김용섭법이라고 부르자는 의견도 있어요. 정우가 말순에게 전했습니다. 그런 이름을 붙이면 안 돼요. 그냥 모든 사람을 위한 법이면 됩니다. 말순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남편의 이름으로 법이 만들어진다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법안은 국회를 순조롭게 통과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의원들이 찬성했습니다.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상식적인 법이었습니다. 법 통과 소식을 들은 말수는 조용히 용섭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가을이 깊어져 단풍이 곱게 물든 산자락에 용섭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법이 통과됐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은 우리 같은 일 당하지 않을 거예요. 말수는 묘비를 깨끗하게 닦으며 말했습니다. 차가운 돌이었지만 마치 용섭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부에서 김용섭에게 공로패를 추서하기로 한 것입니다. 6.25 참전 공로와 더불어 이번 사건을 통해 공공의료제도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받으시겠어요? 담당 공무원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 남편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공로패 전수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말순과 자녀들, 그리고 정우와 마을 사람들 몇몇이 참석했습니다. 화려한 행사보다는 진심 어린 예우가 더 의미 있었습니다. 김용섭 선생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장관이 말했습니다. 말수는 공로패를 받으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용섭이 살아있을 때 받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말순의 일상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롭기는 했지만 새로운 일을 찾아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안동시에서 운영하는 구급 관련 민원 도우미로 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응급 상황에 처한 시민들의 상담을 받고 적절한 대응 방법을 안내하는 일이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체온을 재보시고 38도 이상이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구급차가 필요하면 119에 신고하시고요. 말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작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우리 아이 큰일 날 뻔한 걸 피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말수는 뿌듯했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우도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탐사보도 전문 온라인 매체를 창간해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하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진짜 기자가 뭔지 알게 됐어요. 정우가 말순을 찾아와 인사했습니다. 기자님이 용기 있게 해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두 사람은 이제 서로에게 소중한 동지가 되었습니다. 나이 차이는 있었지만 진실을 향한 열정은 같았습니다. 1년 후 용섭의 첫 번째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말수는 미리 묘소를 정리하고 제사 준비를 했습니다. 기일 당일
예상치 못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전후회 회원들, 시민단체 관계자들, 그리고 평소 말순을 도와주던 자원봉사자들까지 김용섭 어르신 덕분에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졌습니다. 어르신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말순은 이 모든 관심에 감사했습니다. 용섭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사람들이 돌아간 후 말순은 혼자 묘소에 남았습니다. 석양이 지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보셨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기억해요. 말순은 묘비에 새겨진 용섭의 이름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돌이었지만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이젠 천천히 쉬어요. 당신 없는 세상, 내가 조금은 바꿔놨어요. 그때 보기가 말순 곁으로 다가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보기도 이제 늙어서 예전만큼 활발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말순의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보가, 우리 이제 집에 가자. 말순은 보기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니 용섭의 묘비에 공로패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1년 후 정우는 이 모든 이야기를 책으로 펴냈습니다. 제목은 늦은 호출이었습니다. 책의 마지막 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앰뷸런스는 오지 않았지만 한 노인의 용기가 대한민국의 방향을 바꿨다. 말순은 여전히 안동의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보기와 함께 소소한 일상을 보내며 가끔 구급 관련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용섭이 없는 삶은 여전히 외롭지만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에 평안합니다.